맹경태는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오드리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맹경태는 구혜준이 죽은 다음 경찰 옷을 벗어던지고 오드리를 찾아서 구혜준의 유품을 전해주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는데요. 구혜준은 20년 전 오드리를 찾으러 가기 전에 맹경태를 먼저 만났고, 구혜준은 맹경태가 뒤쫓고 있던 살인용의자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맹경태는 자신을 대신해서 싸우다가 구혜준이 죽었으니 자기가 구혜준을 죽인 거나 다름없다고 자책을 하며 살았던 것인데요. 오드리는 황익선에게서 구혜준이 오드리를 찾으러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맹경태가 사건에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짐작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맹경태가 그동안 자신에게 비밀을 숨겨온 것에 대해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오드리는 자기 때문에 구혜준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차도로 뛰어들어 죽을 결심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지나가던 맹경태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병간호도 해주고 황익선의 눈을 피해서 구단수와 비밀리에 만날 수 있게 도움도 줘서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고, 구단수가 사랑하는 맹공이의 아버지라 더욱 각별하게 생각하였는데, 구혜준의 죽음을 현장에서 목격한 마지막 사람이라는 것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구혜준이 맹경태를 대신해서 살인 용의자를 추적하고 나선 이유는 그만큼 구혜준이 맹경태에 대한 신뢰가 높았기 때문이었는데요. 구혜준은 오드리와 꽃산마을로 이사를 오면서 황익선이 또 찾아다닐 것이라는 걸 예감을 했었고, 오드리가 이사 첫날 집을 나가버린 것도 황익선이 강요를 했기 때문이란 알고 있었습니다. 구혜준이 오드리를 만나려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고 길이 어긋날까봐 맹경태를 만나 오드리에게 줄 가장 소중한 물건을 맡기려고 했던 것인데요. 20년 전 그날 왜 하필 살인 용의자가 꽃산마을에 나타났는지 의혹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맹경태가 안영사와 함께 이전부터 용의자를 계속 추적하고 있었고, 맹경태가 사는 동네인 것을 용의자가 몰랐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살인사건 용의자가 맹경태를 보고 도망을 친 것으로 봐서는 맹경태를 직접 해치려고 꽃산마을로 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맹경태의 형사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목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용의자는 잡히는 순간에도 목적을 이룬 사람처럼 아주 통쾌한 말들을 쏟아내었는데, 선량한 시민을 끌어들여 맹경태가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 살인자는 맹경태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해서 맹경태는 그날 이후 구혜준을 죽였다는 악몽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분명 구혜준은 용의자에 의해 죽었지만 맹경태는 구혜준에게 용의자를 쫓아가라는 말을 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후회를 하며 스스로 수갑을 차고 철창에 들어가는 상상을 수없이 했었지만 자식들을 위해 강명자에게도 말하지 않고 20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맹경태가 수선집에 다녀간 뒤 오드리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자 못했는데요. 혜준 씨가 그런 끔찍한 사고로 죽었는데 회장님은 나한테 그 죄를 다 덮어씌우고 단수와 못 만나게 갈라놓았어. 단수도 아마 나 때문에 혜준 씨가 죽었다고 믿고 있을지도 몰라. 단수는 진실을 알아야 해. 오드리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황익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저 단수 엄마예요. 회장님께 꼭 확인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드리는 대문 밖에서 소리를 쳤고, 오드리의 목소리를 들은 황익선은 정말 질긴 애로구나. 너와 나 사이에 아직도 할 말이 남아있었던 게냐? 너 이제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아주 동네방네 네가 단수 엄마라는 걸 떠들어댈 작정인 모양이구나. 단수가 보기 전에 썩 꺼지지 못해. 하자 오드리는 단수가 알면 안 되는 일이 두렵긴 하신가 보네요.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많으신 회장님이시니까 말해요. 오드리가 작정을 하고 온 듯한 말투로 말하자 황익선은 나는 단수한테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나만큼 단수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없어. 네가 아무리 단수를 낳았다고 해도 넌 엄마 자격을 잃은 지 오래된 남이야. 단수 인생에 방해나 되는 벌레라고. 하자 오드리는 회장님이 저한테 그러셨죠. 혜준 씨가 절 찾으러 갔다가 죽은 거라고요. 제가 혜준 씨를 죽였다고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혜준 씨 죽인 거 제가 아닙니다. 회장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자 황익선은
내가 내 귀한 아들을 죽음으로 왜 몰아? 네가 혜준이를 만나자고 꼬여내지만 않았어도 혜준이가 널 찾아다니지는 않았어. 내가 너한테 분명히 일러두었지. 2, 3집 따위 풀 생각도 말고 혜준이와 단수 곁을 떠나라고. 근데 넌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내 눈을 피해 멀리 도망가는 척 쇼만 했지. 혜준이랑 다시 만나려고 기회를 틈틈이 노리고 있었던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혜준이가 왜 널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 단수 혼자 남겨두고 집을 나섰겠어? 이런데도 혜준이가 죽은 게 네 탓이 아니란 말이냐? 염치도 없지 어디 와서 큰 소리야. 오드리는 저는 회장님이 시키신 대로 다 했습니다. 어린 단수가 울고 있는 걸 외면하면서 억지로 꽃산 마을을 떠났습니다. 혜준 씨랑 따로 연락하거나 한 적 없었다고요. 제가 회장님께 진심을 보이면 언젠가는 회장님이 절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혜준 씨가 죽은 것도 제 탓으로 돌리면서 단수와 더 멀어지게 만들었잖아요. 제가 단수 앞에 진실을 다 풀어버릴까요? 그럼 회장님은 이제껏 단수를 속이신 게 다 드러나고 날 거예요. 하고 말하자 황익선은 단수가 네 말을 믿을 것 같으냐? 단수는 너와 네 아버지가 돈을 뜯어내려고 혜준이를 협박하고 기만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 실제로도 그랬지 않느냐? 오드리는 그래도 혜준 씨를 제가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건 사고였어요. 황익선은 입술에 힘을 주면서 혜준이가 왜 그런 그지 같은 동네까지 내려가서 그런 사고를 겪어야만 했는지는 생각 못하는 것이냐. 너만 아니었으면 내 뒤를 이어서 지금쯤은 제이스 그룹 회장이 되어 있었을 거야. 네가 꼬리치는 바람에 순진한 혜준이가 멋모르고 시골촌 구석에 내려가 살다가 무방비로 그런 사고까지 당한 거 너는 눈꼽만큼도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거니? 모든 불행의 시작은 너와 네 아버지였어. 오드리는 혜준 씨를 죽인 건 오로지 회장님 탓이에요. 저는 단수한테 이 진실만은 알려야겠어요. 회장님이 우리 세 식구 행복을 밟은 사람이라고 다 말해버릴 거라고요. 하자 황익선은 그렇게 자신 있으면 말해보던가. 단수는 절대 네 말에 넘어가지 않아. 구단수는 오드리가 찾아온 것을 듣고 황익선에게 묻는데 할머니, 수선집 사장이 집까지 찾아왔다면서요? 이번엔 또 얼마를 요구하던가요? 하자 황익선은 그런 사람들은 먹여줘도 배가 고프다고 입을 벌리는 인간들이야. 끝도 없이 기회만 되면 찾아오지. 내가 아주 그 사람 때문에 함들어 죽을 지경이다. 하자 구단수는 할머니. 이제 그만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 제 친엄마라는 거 알고 있어요. 하자 황익선은 네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 그 물건이 너한테 직접 말해버린 거냐? 이런 고얀 것 같으니라고. 하자 구단수는 누가 말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할머니가 그 사람을 유독 경계를 하니 저절로 촉이 온 거죠. 수선집 내서 차용증 본 날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하자 황익선은 그랬구나. 오늘도 그 물건이 나를 찾아와서 얼마나 독촉을 하는지. 내가 아주 지 물주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더구나. 아주 시끄럽게 떠들다가 갔다. 네 엄마가 그런 사람이야. 돈을 주지 않으면 평생 네 앞길을 막을 거라고 협박을 하더구나. 그 아비나 그 딸이나 어쩜 그리도 똑같은지. 네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그 두 부녀를 나는 절대 용시옷할 수가 없다. 그동안은 내가 너 생각해서 그나마 편의를 봐줬지만 갈수록 해도 너무 하잖니. 진작에 싹을 끊어내지 못한 게 후회가 되는구나. 그러니 너도 친엄마라고 수선집에 갈 생각은 하지 마라. 구단수는 황익선의 말을 듣고 나니 오드리가 정말 사리사욕에 갇힌 사람으로만 생각되었습니다. 오드리는 결국 황익선의 집에서 쫓겨나 수선집으로 돌아오는데 구단수가 찾아왔습니다. 구단수를 만나면 사실대로 다 말해버려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구단수가 상처받을 것을 생각하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수야, 네 아빠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알면 너한테는 큰 충격이 될 텐데. 앞으로 공이 얼굴도 편하게 못 볼 텐데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하며 갈등을 합니다.
하자 구단수는 그럼 저를 왜 버리고 가셨는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절 버린 대가로 더 큰 이득을 가지셨기 때문인가요? 하자 오드리는 단수야. 내가 널 버린 거 아니야. 내가 널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 하자 구단수는 아버지도 떠나신 분인데 절 떠나는 건 더 쉬우셨겠죠. 구단수는 맹경태를 찾아가 물어보는데요. 아저씨, 저한테 하실 말씀 이제 다 하셔도 돼요. 저 다 알고 왔어요. 오드리 사장님이 제 친엄마라는 거요. 아저씨는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 저보다 먼저 오드리 사장님한테 말씀하시겠다고 하신 거고요. 저희 아버지 20년 전에 엄마 만나러 간다 하시고는 사고를 다 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가 제 친엄마 때문이어서 말 못하신 거죠. 저 오드리 사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이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요. 구단수는 어떤 말도 들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표정을 지었고 맹경태는 술이 확 깬 얼굴로 구단수를 의아하게 쳐다봅니다. 단수야, 아니야. 네가 뭘 잘못 알고 있어. 오드리 사장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 맹경태는 구단수에게 오드리가 왜 구단수를 떠났는지 사실대로 말해주게 됩니다.